나는 정일영 선생은 정치인으로서 일관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고 나아가서는 순교자였다고 믿고 있습니다. 그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모든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,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, 그 넘어가는 숨길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순교자였습니다. 그분은 대한민국 건국유엔에서의 활동,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분의 충성과 공헌의 시발점이었습니다. 부산에서 1952년에 정치파동이 일어났을 때 정일영 선생께서는 당시 야당의원으로서 이승만 박사의 부당한 탄압에 항거하다가 마침내 이 다시 없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국제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순환을 겪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. 이분은 그 당시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.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국민에게 지킬 가치를 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소해야 한다.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황금같이 빛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 당시 남겼습니다. 3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이 박사의 연구 집권을 위한 사사의 개헌, 수학의 원리마저 무시한 이런 파렴치한 개헌, 보안법 파동, 3.15 부정선거를 위한 예비 조치였던 이 보안법 파동, 여기에서 정일영 박사께서는 다른 야당 의원을 선두에 서서 투쟁하시다가 많은 순환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5.16이 나고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민주당 정권의 수석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이 준 정권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한 자책감에서 정일영 선생께서는 민주당의 재건에 앞장서셨고 6대 국회 이래 원내에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투쟁의 지도자로서 그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영도해 나갔습니다. 삼성 개헌에 반대하시고 유신에 반대하시고 그리고 박정희 씨의 독재에 대해서 일관해서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. 이 어른은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권위나 자존심도 무릅쓰고 불초 이 사람이 약관 40대로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기꺼이 저를 위해서 선거 사무장이 되어주셔가지고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소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고 그로 인해서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번데기 밤사이에 불타,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 당시 정부는 정박사 댁에다가 불을 길러놓고 파렴치하게도 그 이유를 정박사 댁에 있는 고양이가 그 불을 길렀다고 망로에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짓말까지 한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유신이 선포되고 해외에서 유신 반대를 하다가 제가 납치돼서 국내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. 박 정권은 2번이나 저를 해외에서 죽이려다 못 죽이고 국제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저를 부득이 본국으로 데려왔습니다. 그러나 끝내 박 정권 자체가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던 걸 부인하고 그 범인은 알 수 없다는 방향으로, 심지어 김대중이 자신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조작했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을 때 국회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, 유신 국회의 그 숨막힌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감히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때 정일영 박사는 분연히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. 김대중의 납치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했다는 것은 천하가는 사실이다. 이것을 부인한 것은 마치 한 뼘 손을 가지고 저 공중에 있는 태양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. 이러한 폭탄적인 발언에서 한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했습니다. 아니, 경악한 것은 전 세계뿐이고 한국 국민은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. 이때 정일영 선생께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 눈치를 채고 야당 지도부에서는 발언을 억제하고
발언을 중지할 것을 강요하고 여당 측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협박을 하고 혹은 와서 사정을 하고 이런 것을 무릅쓰고 영부인 대신 이태원 선생과 둘이만 협의해가지고 이 폭탄선을 저질렀고 전 세계의 언론이 이것을 대서특보하고 용기 있는 정치, 독재의 가면이 항거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어른의 그 행동을 보도한 것을 나는 그 당시 모든 외지를 통해서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자유민주의적인 정보정치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, 말할 권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당 박사는 그러한 모험적인 발언을 단행했던 것입니다. 정의당 선생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의 가장 절정은 1976년 3.1 민주구국선언회의 참가입니다. 그 당시 18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제야 정치인 혹은 신구교의 성직자, 신학자, 대학 교수, 여성 지도자 이런 분이 참가했습니다. 그러나 그 거의 전부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릴 현실적인 아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. 오직 정의령 선생 네 분만이 한 분은 현직 국회의원이요, 한 분은 현직 변호사였습니다. 이분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되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내놔야 했습니다. 우리는 구멍가게 하나도 안 하면서 권력과 싸우기는 비교적 쉽습니다. 그러나 하다못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게 되면 세무사찰이요, 은행 문제요,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권력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 두 분께서는 비장한 격식으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, 현직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이 3.1 구국선언에 서명해가지고 마침내 재판장에 회부됐습니다. 그래서 남편은 의원직을 잃고 부인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러한 커다란 희생을 그것도 서슴없이 후회 없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두 분이 내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여기서 여러분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정으로, 깊은 경목의 정으로 그 두 분을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